네, 안녕하세요. 매일 교실에서 학생들과 씨름하며 정말 열정 쏟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매일 반복되는 출석 체크나 쌓여가는 과제 관리, 아니면 끝없는 공지 전달 같은 일들 때문에요.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시간입니다. TSOL 교육 전문가이신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재, 그중에서도 챕터 2.2 교실 관리를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법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어떤 도구들이 있고, 왜 이런 도구들이 교실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치 옆에서 경험 많은 동료 교사랑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느낌으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교실 관리 디지털 도구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교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교재에서는 이 도구들을 교사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들의 행동을 관리하며 학습 과정 자체를 더 상호작용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최신 기술을 쓴다, 이런 걸 넘어서요. 교실 운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걸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뭐랄까,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력자요?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게 교사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료 있잖아요. 이걸 그냥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두면 학생들이 뭐 언제든 필요할 때 볼 수 있고요. 또 학생들 과제 제출했는지 아니면 학습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디지털 배지나 포인트를 주면서 격려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결국은 기술을 통해서 교실 관리에 어떤 부담을 좀 줄이고 교사가 좀 더 가르치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좋습니다. 개념은 이제 알겠는데, 근데 사실 새로운 도구들 배우고 또 적용하는 건 이게 또 다른 일이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도구들을 꼭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재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나요? 왜 우리가 디지털 도구에 주목해야 할까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신데요. 교재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관리 및 조직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자료 정리, 과제 관리, 출결 확인 같은 그런 반복적인 업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그 시간에 학생들한테 더 신경 쓸 수 있겠네요. 진짜.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예요. 요즘 학생들 뭐 디지털 환경에 워낙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퀴즈 게임 앱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수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맞아요. 아이들이 확실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도 게임처럼 만들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사의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요. 학생들도 뭐 과제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받는다거나 활동 시간을 딱 정해두고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앱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학생의 학습 과정이나 결과물을 쉽게 공유하면서 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와, 듣고 보니 단순히 편리함 이걸 넘어서는 교육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있네요. 효율성, 참여, 시간 관리, 소통까지요. 아까 데이브고 선생님께서도 이런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데이브고 선생님은 교재에서 이런 도구들이 그냥 단순히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 교실 문화를 더 역동적이고 참여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 자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교실에서 활용해 볼 만한 유용한 디지털 도구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재에 여러 가지 예시가 소개되어 있던데요. 네, 교재에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이 목적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업 조직 및 관리 도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구글 클래스룸이죠.
뭐 과제 배포, 공지, 피드백 제공 등등 온라인 학습 환경에 거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클래스 도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주로 초등 저학년에서 많이 사용돼요.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에 포인트를 주고 또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기능이 좀 특징적입니다. 다음은 출결 및 일정 관리 도구인데요. 구글 폼즈를 활용해서 간단한 온라인 출석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래스 1, 2, 3 같은 앱은 출석 체크 기능이랑 학급 관리 기능을 좀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도구로는 리마인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문자 메시지처럼 간편하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시소는 학생들이 만든 뭐 그림이나 글, 영상 같은 것들을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학부모와 공유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학습 과정을 보여주면서 소통하기 아주 유용하죠. 아, 시소요? 그거 아이들 활동을 부모님하고 공유하기 정말 좋겠네요. 포트폴리오처럼 쭉 쌓이니까 성장 과정을 보기도 편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 및 상호작용을 높이는 도구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호굿이나 퀴즈즈 같은 거요. 게임 형식의 퀴즈나 설문으로 수업 분위기를 아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죠. 또 협업 및 그룹 활동에는 패들렛이나 젠보드 같은 도구가 유용합니다. 패들렛은 약간 가상의 게시판처럼 학생들이 아이디어나 자료를 자유롭게 붙이면서 공유할 수 있고요. 젠보드는 구글 기반의 온라인 화이트보드라서 실시간 협업에 아주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및 시간 관리 도구입니다. 트렐로는 칸반보드 방식으로 프로젝트나 과제의 진행 상황을 좀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구글 캘린더는 뭐 수업 일정이나 과제 마감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네요.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우처럼 익숙한 이름도 있는데 클래스 도조, 시소, 패들렛 같은 도구들은 각기에 좀 특화된 기능이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 오히려 뭘 선택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모든 도구를 다 알거나 뭐 다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내 수업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혹은 우리 반 학생들의 특성은 어떤가, 이걸 먼저 고민하고 그 목적에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는 이유도 선생님들께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찾도록 돕기 위함이거든요. 핵심은 도구 자체가 아니라 활용 목적에 맞는 선택죠. 그럼 이 도구들을 실제 교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론적인 장점 말고 실제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교재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활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출석 및 행동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 도조나 클래스 1, 2, 3 같은 앱을 사용해서요. 수업 참여가 활발하거나 친구를 돕는 등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격려할 수 있어요. 반대로 좀 주의가 필요한 행동은 기록해 두었다가 개별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구글 폼스로 만든 간단한 설문으로 매일 아침 학생들 기분 상태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출석 확인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과제 배포 및 수집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면 교사는 과제를 게시하고 마감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과제를 확인하고 문서나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디지털 파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죠. 교사는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까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 교실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와, 과제 관리가 정말 편리해지겠네요. 학생들이 파일로 내면 잃어버릴 염려도 적고요. 그렇죠. 셋째, 수업 상호작용 증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운 후에 카오시나 퀴즈즈로 재미있는 퀴즈 대결을 펼치면 학습 내용을 정말 즐겁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할 때 패들렛에 학생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포스트잇처럼 붙이게 하거나 젠보드에서 그룹별로 함께 마인드맵을 그리게 하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역동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학생 및 학부모 소통입니다. 위마인드 앱을 통해서 다음날 현장 학습 준비물이나 숙제 마감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거나 시소에 올라온 학생의 그림이나 글쓰기 작품에 칭찬 댓글을 남겨서 학부모님과 긍정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죠. 중요한 가정통신문 같은 것도 앱으로 보내면 전달 누락을 줄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연간, 월간, 주간 수업 계획을 세우고 동료 교사와 공유해서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중에 그룹 활동 시간을 정해두고 화면에 디지털 타이머를 띄워주면 학생들이 시간을 의식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유저 타이머와 같은 구체적인 팁을 제공하고 있죠. 와, 정말 구체적인 예시들이네요. 단순히 이런 기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수업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주니까 훨씬 적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데이브 고 선생님 교재의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현장 교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건 정말 편리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인 배경 설명과 함께 실제 교실 상황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 교재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이 내 수업에서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영감을 얻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영어로 지시해야 할 때도 많을 텐데요. 특히 영어 수업 시간에는 더 그렇겠죠. 교재의 관련 표현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실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핵심 표현들을 랭귀지 포커스 섹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Click on the link to join the lesson. 수업에 참여하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건 뭐 온라인 수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겠네요. Check your homework on Google Classroom. 구글 클래스룸에서 숙제를 확인하세요. 이것도 정말 자주 쓸 표현이고요. Use the app to submit your work. 앱을 사용해서 과제를 제출하세요. 과제 제출 안내할 때 필수적이겠어요. Let's take a quick quiz on Kahoot. 카호ot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어봅시다. 아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신나겠는데요. Write your answer in the chat box. 채팅창에 답을 써주세요. 실시간 소통이나 간단한 확인에 유용하고요. 이런 표현들이 실제 수업 흐름에 맞춰서 예시로 잘 나와 있어서 바로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네, 이런 직접적인 기능 안내 표현 외에도 교재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바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즉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단순히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과 태도까지 함께 지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Be kind when commenting online. 온라인에 댓글을 달 때는 친절하게 하세요. 이건 뭐 기본적인 네티켓이죠. Do not share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온라인 안전 교육의 핵심 중 핵심이고요. Always check if a website is reliable. 웹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정보의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ask for help if you don't understand how to use the tool. 도구 사용법을 모르겠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술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Be kind, do not share personal information 같은 내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확합니다. 기술 활용 능력, 디지털 스킬스과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티즌십이 함께 가야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Language Focus 섹션은 바로 이 균형 잡힌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데이브 고 선생님의 교재 2.2 챕터를 통해서 교실 관리를 위한 디지털 도구의 의미와 장점, 또 다양한 종류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 그리고 관련 영어 표현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보자면 디지털 도구는 교실 관리를 더 효율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다. 그리고 동시에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재의 핵심 요약, 키 테이크어웨이에서도 바로 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는 교실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학생 참여를 증진시키며 교사는 앱을 활용해 수업을 조직하고 학생 활동을 추적하며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교실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되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야기 속에서 이 도구는 우리 반 아이들과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셨나요? 혹은 디지털 도구를 도입할 때 이런 점을 더 신경 써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 혹은 온라인에서의 예절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갈지 같은 그런 고민들이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교실 풍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3 Positive Behavior Support 긍정적 행동 지원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